你好，我是金九英。 네, 안녕하세요. 항공 다시. Hola, buenos días. Me llamo Chunsunyeong. Tengo 30 años. Sí, gracias. 你好，我叫金九英，我是人大学生，今年3年级，谢谢。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Канчану. Я учусь в Русской языковой инвестиции Чуна. И рад, что меня интересует. Спасибо. 가톨릭 관동대학교 항공교통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강유빈이고, 저희 학과는 운항관리사로 빠지거나 아니면 물류 쪽으로 빠지는 많고, 여자의 경우에는 지상직 승무 쪽으로 특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재학 중인 기획부 이대한입니다. 저희 학과는 먼저 교통과랑 물류학과랑 나눠져 있습니다. 교통과는 주로 관제사나 운항관리사, 물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포워딩 회사나 종합물류 기업 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물류 전공하고 있는 최재서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2학년 때 항공교통이랑 물류 전공으로 나뉘게 돼 있는데, 보통 항공교통은 이제 관제사나 운항관리사 쪽으로 빠지게 돼 있고, 이제 물류 전공은 항공되다 보니까 항공물류라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항공물류가 아니고 이제 물류의 전반적인 지식을 모두 다루는 물류 전공이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스페인 중남미학과라는 데를 졸업했고요. 그 세계적으로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라서 중남미에서 이제 브라질 빼고 다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중남미학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스페인어 배우려고 들어오지만 취업 같은 거는 다 다른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심인 사람들이 이제 해외 영업으로 가거나 공기업 그런 코트라 이런 데를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중국학과에 다니고 있고요. 저희 대학교만의 특징은 중국 학과이기 때문에 언어보다는 지역학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러시아 어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강찬우입니다. 저희 학과는 이름처럼 유럽문화학부라는 학부제 안에 있는 학과고요. 언어를 기본적으로 배우지만 지역학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되게 다양하게 한 나라를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 문과대학은 수 조건이 복수 전공을 해야 되는 건데, 많은 학과들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아태물류 학부가 당시에 인기도 많고 전망도 좋다고 생각해 지원했고,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전공이 외국어긴 하지만 사실 진로를 정할 때 있어서 전공에 많이 발목 잡히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가 재밌는지 대학에 와서 많이 생각하려고 했고, 해운산업이란 것을 접하게 됐는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군대도 해군으로 갔고 선박들도 보니까 되게 웅장해지고 또 재밌는 것 같아서 그냥 꾸준히 이런 활동들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운항관리사가 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2학년 때 교수님의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겼죠? 못 이겨서 저는 물류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경우인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관제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처음에 좀 입학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좀 어렵기도 하고 적성과 잘 안 맞다 판단을 해서 물류 전공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항공 쪽을 다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관제사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관제사를 꿈꿨지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물류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물류 쪽에서도 이제 찾아보니까 로드마스터 쪽을 좀 추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도 약간 로드마스터 쪽으로 갈까 했는데, 그냥 물류라는 직종 자체를 조금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이렇게 물류라는 좀 광범위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사실 전쟁 중에서도 오히려 러시아 몰동량은 더 늘어났고, 그리고 러시아를 경유하는 항모들도 더 많이 개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쟁이 끝나면 전후 재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고, 러시아 자체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겠지만 다른 경제적으로 있어서는 오히려 더 호황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해봤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는 안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푸순이로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고향센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침 6시 25분에 차를 타면은 7시 20분에 내려줘요. 거기서 내려서 일단 핸드폰에 다 걷습니다. 일단 교육을 들어요. 교육을 들은 다음에 IB랑 OB로 나뉘어져 있는데, IB가 인기가 좀 많습니다. 좀 편해서 물품을 한 9개 정도 담아서 끌고 다니면서 하나하나씩 진열을 해주는 형식이었고, 밥이 맛있습니다. 고향 허브를 가는 걸 추천드려요. 자판기 300원.
저는 그 풀필먼트에서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저도 IB 쪽을 하고 싶었는데 OB로 빠졌거든요. 힘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양한 걸 해보니까 이게 좀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일이 힘들면 시간은 빨리 가는데 일이 쉬우면 시간이 안 가서 서로 이게 약간 되게 상충되더라고요. 근데 밥은 맛있습니다. 밥 맛있지. 300원. 자판기 300원, 포카리 300원. 300원의 행복. 약간 이런 프로세스로 돌아가고 있구나. 약간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거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약간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쿠팡 상하차 일이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덜 힘든 물류 1일 알바를 좀 추천해 드리자면 저는 비마트 MFC 1일 알바를 좀 해봤습니다. 주문을 보고 패킹하는 작업인데 장복이 대신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시급도 굉장히 짭짤하기 때문에 만 원쯤 됐던 것 같은데. 네, 저는 해운 회사를 좀 가보고 싶기 때문에 SK 해운 개인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제조업 SCM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성과금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 직무를 정확히 정하진 않았는데 가고 싶은 회사는 현대글로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SM이랑 같은 회사를 쓴다는데 또 칼이나 보시려고. 저도 어느 정도 뭐 역량이나 직성을 늘리고 싶다면 자격증이 좀 직관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느낀 건 저는 물류 직무가 사실 물류 전공이 아니더라도 많이 오는 직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 조금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오히려 산업공학 쪽을 전공하신 분들을 많이 뽑으시는 추세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물류학 전공만 해서는 웬만하면은 좀 장점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산업공학이든 약간 복수 전공 같은 걸로 해서 다른 역량을 또 키워야 되는 단점 아닌 단점? 다양한 대외 활동 추천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과 매주 토요일마다 인사이트도 넓히고 다 같이 공모전 같은 데도 지원해서 스펙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이가 한 말에 좀 더 첨언드리자면 사실 이런 대외 활동들도 되게 물류 관련된 게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매주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적 네트워크로서도 나중에 작용을 할 것 같아서 청물포 활동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청물포 이제 물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얼마 안 있을 지원 기간이 있는데 그때 꼭 지원하셔가지고 좀 좋은 추억 8개월 동안 쌓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처음에는 뭐 매주 토요일 오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좀 귀찮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편해졌고 토요일이 기대되고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과 매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아싸. 네, 저희 청물포는 물류학과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니 저희 26개 지원하실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 관심 부탁드립니다.